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친 한국 골프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주말에 골프 한번 치려면 거의 뭐 전쟁이었어요. 예약창 열리자마자 10초 만에 마감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발 좀 와주세요. 카트비도 안 받을게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의 뭐 국어라는 수준이 됐습니다. 진짜 믿기 힘든 반전이죠? 자, 이 믿기 힘든 반전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말 그대로 반토막에 나버렸어요. 한때 31조 원 규모를 자랑하던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이건 그냥 뭐 경기가 좀 안 좋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31조 원짜리 거대 산업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그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지목되는 용의자는 네, 바로 이겁니다. 정말 톡이 빠질 정도로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바로 그 탐욕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난 6년간 일반 물가가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골프장 그린피는요, 무려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물가 상승률의 2.5배, 3배에 달하는 거의 약탈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린피만 올랐으면 또 말을 안 해요. 골퍼들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지핀 건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파는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이라니요?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였죠. 그러니까 골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 주말에 한번 라운딩하면 7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에 돈 조금만 보태면 비행기 타고 호텔 잡고 일본 가서 2박 3일 실컷 치고 올 수 있네? 이런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싼 가격은요, 문제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어요. 이 골프 시장을 떠받치던 두 개의 핵심 기동, 이 두 고객층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사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골프가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행을 이끌던 MZ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씀씀이가 컸던 법인 고객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게도 이 두 그룹이 한순간에 시장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먼저 MZ세대. 솔직히 이들에게 골프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이미지 소비에 가까웠거든요. 과시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 딱 열리자마자 미련 없이 다른 유행, 해외여행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법인카드 세무조사까지 강화되니까 기업들의 접대 골프가 뚝 끊겨버렸어요. 그야말로 치명적인 원투펀치를 제대로 맞은 셈이죠. 네,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골프 시장의 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일만 골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가장 큰 손이었던 기업이라는 버팀목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자, 원인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과도한 탐욕이 두 핵심 고객층을 모두 잃게 만든 자충수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이 문제가 단순히 골프장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연쇄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에는요. 최고급 골프장의 홀 하나의 자산 가치가 무려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홀 하나예요, 하나. 말 그대로 그냥 금을 깔아놓은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160억 원짜리 홀이 지금은 70억 원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골프장 가격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산가치 붕괴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도미노를 쓰러뜨리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 연쇄 붕괴의 경로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골프장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저 160억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담보로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근데 담보 가치가 반토막이 났으니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이 담보 가치를 훌쩍 넘어버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 담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건 고스란히 수조 원대의 부실 채권이 돼서 은행으로 돌아오고요. 은행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돈줄이 마르니까 골프 의료나 장비, 스크린 골프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결국엔 그 골프장에 의존해서 먹고 살던 지역 경제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 같은 걸 들여다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보다 30년 먼저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간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일본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한국 상황과 판박입니다. 일본도 1990년대에 우리와 똑같은 골프 거품 붕괴를 먼저 겪었어요. 그때 수많은 골프장들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살아남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소수 부자들만 즐기는 귀족 스포츠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 정말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사례는 지금 한국 골프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현실에 맞게 내리고 고객을 돈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손님으로 대접하고 가족 단위나 초보자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 어쩌면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골프 산업의 붕괴는 결국 끝없는 탐욕과 고객에 대한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골프 다음, 우리 사회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거품은 과연 무엇일까요?